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민법의 해석 공부할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비교했고요. 자, 민법의 기본 원리를 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민법의 해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민사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민법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민사죠. 그러면 서로의 어떤 주장이 있을 것이고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겠죠. 그러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할 수밖에 없죠. 법원은. 자, 그러면 그러한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원이죠. 법원 중에 가장 중요한 법원인 민법의 의미 내용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민법을 해석을 통해서 민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뭔가 매매든 임대차든 다툼이 있다, 민사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적용될 요 사실의 확정,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여기에 적용될 법원을 찾아서 이 법을 해석을 통하여 자, 이 사실의 확정에 적용하는 이런 단계 구조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민법의 해석의 방법에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의미, 문자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나 문장에 충실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물리 해석,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해석만으로는 또 해석이 완벽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전 전체에 있어서의 구성적인 관계라든가 그러한 조문 자체가 법 질서 전체와의 논리적 관계, 과연 그 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적용 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서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해석을 우리는 논리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해석에서 물리 해석이 기초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논리적 해석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논리 해석이다라고 했을 때 논리 해석의 종류가 자,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확장 해석입니다. 자, 물리 해석의 결과 좀 문맥의 의미가 좁혀져서 법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기 어렵다. 법이 표현하는 바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 물리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축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해석의 결과가 너무 넓어져서 진실한 법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 물리를 축소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축소 해석을 제한 해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자, 반대 해석은 법문헌이 어떤 사상을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사상에 다른 또 반면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물론 해석은 당연 해석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법문이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도 사물의 성질상 그래, 그거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라는 해석을 물론 해석 또는 당연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뭐 문제는 이제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요 유추와 간주라는 요 법문헌의 차이. 뭐 이건 좀 뒤에 또 다시 나오는데요. 자, 어떤 법문헌이 법 조항이 있다.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항은 A라는 사안에 대한 적용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 다시 말하면 A-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이런 A-라는 표현에는 법 적용이 될 적용이 없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추라고 하는 것은 법 해석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사사항에 대해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의 방법이에요. 근데 간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준용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인데 좀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